이 경기에는 거의 아무도 제대로 보지 못한 이상한 디테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손흥민이 전반에만 4도움을 기록했다는 사실은 모두가 봤습니다. 메시만이 해냈던 기록이라는 말도 이미 충분히 퍼졌습니다. 그런데 정작 더 중요한 장면은 숫자 바깥에 있었습니다. 손흥민은 39분 동안 거의 스트라이커처럼 뛰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점이 MLS를 긴장시키기 시작한 이유입니다. 조건은 분명했습니다. 시즌 초반 아직 필드골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보통의 시선은 한 방향으로 흐릅니다. 이제 떨어지는 것 아니냐, 예전 같은 폭발력은 없는 것 아니냐, 나이를 이기지 못하는 것 아니냐. 하지만 그 해석이 처음부터 틀렸습니다. 이 경기에서 손흥민은 침묵한 것이 아니라 역할을 바꾼 것입니다. 문제는 골이 없다는 결과가 아니라 그 골의 부재를 통해 경기 전체를 다른 방식으로 지배했다는 사실입니다. 조건만 보면 공격수는 가장 먼저 슈팅으로 답해야 합니다. 비판이 커질수록 더 그렇습니다.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직접 마무리를 선택합니다. 그런데 손흥민은 반대로 갔습니다. 공을 받자마자 골문으로 돌진한 것이 아니라 수비가 어디를 따라오고 어디를 비워두는지를 먼저 확인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어디에서 끝낼지를 고민한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이 공격이 어디에서 끝나야 가장 치명적인지를 설계한 선수였습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잘못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이 잘한 이유는 패스를 몇 번 잘 넣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손흥민이 정말 무서웠던 이유는 올랜도 수비가 손흥민을 따라 움직이는 순간 LAFC의 공간 구조 전체가 바뀌었다는 데 있습니다. 손흥민이 한번 아래로 내려오면 수비 한 줄이 흔들렸습니다. 손흥민이 중앙으로 좁혀 들어오면 바깥 공간이 열렸습니다. 손흥민이 공을 반박자 더 잡고 있으면 수비는 그 짧은 지연 속에서 기준을 잃었습니다. 전반 첫 번째 결정적 장면부터 그 구조가 보였습니다. 손흥민은 단순히 오른쪽에서 크로스를 올린 것이 아닙니다. 상대 수비가 공과 주자를 동시에 처리하지 못하게 만드는 타이밍을 잡았습니다. 수비는 공을 걷어내야 했고 동시에 손흥민이 다음 선택으로 무엇을 할지 견제해야 했습니다. 그 순간 자책골이 나왔습니다. 겉으로는 우연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우연을 강제로 끌어낸 쪽은 손흥민이었습니다. 이후 더 선명해졌습니다. 손흥민이 볼을 받을 때마다 수비 라인은 뒤로만 물러난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따라붙고 누군가는 커버를 위해 안쪽으로 접혔습니다. 바로 그 순간 부안가의 공간이 열렸습니다. 손흥민은 그 틈을 그냥 본 것이 아닙니다. 기다렸고 끌어냈고 마지막에 찔렀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의 도움은 화려한 패스 모음집이 아닙니다. 상대 수비를 한 발씩 늦게 만들고 한 걸음씩 틀리게 만든 결과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더 분명해집니다. 손흥민은 이제 공격을 마무리하는 선수라기보다 공격의 결말을 결정하는 선수가 됐습니다. 이것은 역할의 축소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권한입니다. 스트라이커는 찬스를 끝냅니다. 하지만 구조를 흔드는 선수는 찬스가 어디서 태어날지를 정합니다. 손흥민은 지금 바로 그 지점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경기를 단순히 사도움 경기라고만 보면 절반밖에 못 본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손흥민이 득점 대신 위치와 움직임으로 수비의 선택지를 지워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전방에 서 있는 공격수는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에 서 있어도 상대 라인을 흔드는 선수는 전혀 다른 문제를 만듭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질문이 바뀝니다. 손흥민은 골을 못 넣고 있는가? 아닙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지금 손흥민은 골을 넣지 않아도 경기를 장악하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사람들은 손흥민이 골을 넣지 못하니까 예전보다 덜 위협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 판단이 가장 낡은 해석입니다. 이 경기에서 확인된 것은 득점 감각의 부재가 아니라 우선순위의 변화였습니다. 손흥민은 이번 경기 내내 자신이 직접 해결하는 길보다 더 어려운 선택을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어려운 선택이 LAFC 전체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문제는 골이 없다는 숫자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 숫자만 보고 손흥민의 역할이 줄었다고 착각하는 시선입니다. 만약 젊은 공격수였다면 반응은 훨씬 단순했을 것입니다. 슈팅으로 말하려 했을 것입니다. 비판을 지우기 위해 자기 발끝으로 결론을 내리려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 번 더 동료의 위치를 받고 한 번 더 수비의 시선을 확인했고 한 번 더 가장 확실한 결말을 골랐습니다. 이건 소극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오히려 훨씬 공격적인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주인공으로 끝나는 장면보다 팀 전체가 상대를 압도하는 구조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경기에서 손흥민은 자신이 골을 넣지 못하고 있다는 불안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불안을 가장 차갑게 통제했습니다. 볼을 잡고도 바로 때리지 않았고 박스 근처에서도 무리하지 않았고 더 좋은 위치가 보이면 과감하게 공을 넘겼습니다. 이건 자신감이 없는 선수가 할 수 있는 플레이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이 경기를 어디까지 지배할 수 있는지 아는 선수만 가능한 판단입니다. 만약 이 장면들을 감동 서사로만 읽으면 핵심을 놓칩니다. 손흥민이 동료를 위해 희생했다는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더 정확한 해석은 이렇습니다. 손흥민은 자기 득점 욕심을 줄인 것이 아니라 경기의 우선순위를 다시 설계했습니다. 무엇이 가장 효율적인가? 무엇이 상대를 가장 아프게 하는가? 무엇이 LAFC를 가장 크게 흔들리게 하지 않고 반대로 상대를 먼저 흔들 수 있는가? 손흥민은 그 질문에 계속 정답을 냈습니다. 만약 한 선수가 직접 골을 넣지 않아도 상대 수비가 그 선수 때문에 라인을 조정하고 커버를 바꾸고 간격을 잃고 결국 다른 선수들이 연속해서 마무리하게 된다면 그 선수의 영향력은 줄어든 것일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더 커진 것입니다. 득점은 한 장면을 장식합니다. 하지만 구조를 바꾸는 선수는 경기 전체를 지배합니다. 손흥민은 지금 바로 그 단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모두가 잘못 이해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8경기 연속 무득점이라는 숫자는 비판의 근거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경기의 흐름 안에서는 정반대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 무득점은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역할 전환의 흔적입니다. 손흥민은 예전처럼 자신의 득점 감각을 중심에 두지 않았습니다. 동료가 더 좋으면 동료를 받고 수비가 자신에게 몰리면 그 밀집을 이용했습니다. 자신이 주목받는 위치 자체를 팀의 무기로 바꿨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더 커집니다. 이런 유형의 진화는 아무 선수에게나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직 자신을 증명해야 하는 선수는 기록을 모읍니다. 하지만 이미 자신의 가치를 알고 있는 선수는 기록을 선택적으로 포기하면서도 더 큰 영향력을 가져갑니다. 손흥민은 이번 경기에서 바로 그 차이를 보여줬습니다. 그는 개인 기록을 쫓은 것이 아니라 경기 전체의 방향을 쥐었습니다. 만약 아직도 이 경기를 두고 손흥민이 예전보다 덜 날카롭다고 말한다면 그건 장면은 봤지만 구조는 보지 못한 것입니다. 손흥민은 덜 폭발한 것이 아닙니다. 폭발의 방식이 바뀐 것입니다. 예전에는 자신이 직접 끝냈습니다. 지금은 상대가 어디서 무너질지를 정한 뒤 가장 잔인한 곳으로 공을 보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이 경기는 칭찬의 경기를 넘어섭니다. 이것은 부활의 증명이 아닙니다. 손흥민이 다른 차원의 역할로 들어섰다는 선언입니다. 이제 결론은 훨씬 더 무겁게 내려야 합니다. LAFC가 가진 가장 무서운 무기는 손흥민의 골이 아닙니다. 손흥민이 골 없이도 팀 전체의 위력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구조 때문에 이 경기는 개인 기록을 넘어 MLS 전체를 향한 경고가 됩니다. 문제는 손흥민이 잘했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손흥민을 막는 방식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예전에는 답이 비교적 단순했습니다. 슈팅 각도를 맞고 침투 타이밍을 끊고 박스 안에서 마무리만 제한하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손흥민은 그 프레임 안에 갇히지 않습니다. 내려와서 받으면 수비를 끌고 중앙으로 좁히면 바깥을 열고 잠깐 멈추면 상대의 기준점을 무너뜨립니다. 이 선수는 더 이상 마무리 지점에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빌드업과 침투 사이, 압박과 전환 사이, 공간이 열리는 모든 경계선에 동시에 관여합니다. 이 지점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시 한번 이해를 잘못합니다. 많은 시선은 여전히 묻습니다. 손흥민은 언제 첫 골을 넣는가? 하지만 진짜 질문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첫 골이 아니라 아직 골 감각이 완전히 돌아오지 않은 상태에서도 이 정도 파괴력을 만들었다는 데 있습니다. 그 말은 곧 이것이 완성형이 아닐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이야말로 MLS가 두려워해야 할 현실입니다. 생각해보면 더 선명합니다. 손흥민은 이번 경기에서 사도움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단순히 동료를 살려준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부안가가 더 위협적으로 보인 이유, 랍시의 공격이 더 유기적으로 연결된 이유, 상대 수비가 누구를 먼저 잡아야 할지 끝내 정하지 못한 이유. 그 모든 출발점에 손흥민의 위치 선정과 볼없는 움직임, 그리고 공을 잡은 뒤 단 한 박자를 통제하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기술을 넘어 시스템의 중심이 된 선수만 만들 수 있는 장면입니다. 만약 이런 손흥민이 다시 득점까지 회복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여기서 이 경기의 가장 섬뜩한 상상이 시작됩니다. 지금도 상대는 손흥민을 따라가면 공간을 열어주고 놔두면 패스를 허용하고 늦으면 구조가 무너집니다. 그런데 여기에 직접 마무리하는 감각까지 완전히 붙는다면 수비는 어떤 기준으로 이 선수를 다뤄야 합니까? 패스를 막아야 합니까? 슈팅을 막아야 합니까? 아니면 움직임 자체를 쫓아야 합니까? 세 가지를 동시에 막을 수 있는 팀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를 단순히 역사적인 사도움으로 소비하면 안 됩니다. 그건 결과를 본 것이지 본질을 본 것이 아닙니다. 손흥민은 이번 경기에서 자신의 건재함만 증명한 것이 아닙니다. 아예 다른 유형의 지배자로 이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줬습니다. 골이 없어도 흔들 수 있고 직접 끝내지 않아도 상대를 붕괴시킬 수 있고
자신이 빛나지 않아도 팀 전체를 더 날카롭게 만들 수 있는 선수. 이런 선수는 한 경기를 잘한 것이 아니라 판 자체를 바꿉니다. 문제는 감독이 아닙니다. 문제는 단순한 폼 회복도 아닙니다. 문제는 MLS가 이제 손흥민을 한 명의 공격수로 계산할 수 없게 됐다는 데 있습니다. 그는 득점자가 아니라 구조를 흔드는 기준점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런 선수가 다시 골까지 넣기 시작하면 그때는 대책이 아니라 체념의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이 경기는 손흥민의 부활이 아니다. 진화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손흥민의 가장 무서운 모습은 골을 쏟아내던 시절입니까? 아니면 골 없이도 경기를 지배하기 시작한 지금입니까?